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진행마켓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매월 블록체인 트렌드를 알아보는 장동인의 블록체인 트렌드, 오늘 3회차입니다. 3회차 장동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박사님 전망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전망이겠죠, 그죠? 그렇죠. 뭐 100%도 박방이고. 아유, 그럼 뭐 네네, 제가 관점에 의해 가지고. 오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네.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의 다양한 이제 올해 추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박사님도 나름대로 경험과 관점으로 오늘 우리한테 한번 공유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도 암호화폐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안 하고 있고 네, 네, 여기 저희 토카이 TV 회원님들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을 텐데 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관심 있는 주제니까 네. 자, 근데 암호화폐 가격이 올해 2019년도에 네, 더 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고점 대비 네. 한 80% 이상 이상 80% 떨어졌죠. 더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게 더 떨어질 거다. 제가 우리가 이제 2000년을 기억하시면 네. 당시에 이제 코스닥 주가가 한참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는데 한 1년 걸렸어요. 네.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자살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그 기술, 이 버블 상태에서 네. 거품이 꺼질 때는 한 1년, 1, 2년 정도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대충 바닥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또 다시 올라갈 거 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현재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기술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외면에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 또 가치를 반영한다고 봐요. 암호화폐가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걸 함유하고 있는 앱들의 이제 미래 가치를 포텐셜이라든지. 얘기하잖아요. 포텐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올라갈 때보다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기관적으로. 그저께인가? 저번 주 보니까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더리움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왔어요. 네. 하드포크라고 하는 걸. 그게 이제 올해 1월 19일 날 네. 이 메트로폴리탄 하드포크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썼던 POW라는 굉장히 이 컴퓨팅 인텐시브한 그런 51%. 예, 51%. 예, 그렇죠. 그런 채굴 방식에서부터 POS라고 Proof of Stake가 이더리움을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이제 이 프로듀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또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자체가 퀄리티가 이 네트워크 퀄리티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퀄리티를 하면 네. 그 어떤 트랜잭션 초당 트랜잭션 네, 스피드라든지 그렇죠. 이것이 예. 빨라지는 겁니까? 빨라지는 거죠. 예. 얼마나 빨라지는데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땐 10배 이상 빨라질 10배 이상? 거다. 예. 그럼 초당은 한 몇 트랜잭션까지 초당 한 예상이 200 됩니까? 이상 앞으로 예, 예. 앞으로 지금 한 예. 20몇인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는 사실은 이번에 그런 하드포크가 성공해야만이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하드포크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1월 19일 날. 네.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요. 네. 기업체에서 보통 일하는 그 트랜잭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랜잭션 보통 한 초당 몇 트랜잭션 이상이면 보통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그 트랜잭션 수가 네. 초당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 정도.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되면 우리가 이제 상용으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00이면 네. 이번에 하드포크 하더라도 200이면 1000하고 200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다른데 사실 현재까지 암호화폐는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00 정도면 충분히 현재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앱을 올려서 대비라고 하는 그런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예를 들어서 IoT 기반의 뭔가를 센서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고 하면 200은 굉장히 상당히 작죠.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거 송금이랄지 또는 뭔가 이렇게 뭐 대출이랄지 이런 네. 트랜잭션이 많지 않은 거를 기반으로 할 때는 뭐 200 정도면 할 수 네. 할수 그렇죠. 있다는 지금 뭐 거죠. 송금 같은 거는 지금도 며칠 걸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지금 이제 3일 걸리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네. 전망이 기업 투자가 불가능하셨다는데 네네. 이 기업 투자란 것이 네. 이 암호화폐의 가치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개인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를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아, 또 그렇죠. 사고 팔고 했는데 네네네. 네.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아, 주식시장처럼 그렇죠. 기업 투자가 들어오면 그렇죠. 아,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이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는 효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또 다시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만큼 뭔가 미래의 그 가치가 미래가 보이고 현재 가치가 튼튼할 때 네네.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현재는 문제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현재 이제 그 블록체인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암호화폐로 뭔가 거래가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돈으로 받아야 될지 그런 암호화폐로 받아야 될지 그걸 좀 헷갈리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로 만약에 받으면 작년처럼 암호화폐가 굉장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상품 가격이 이제 내려간 건데 그 차이만큼 뭔가 어디서 뭐 손해를 메꿔야 되는데 그거를 이 장부에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회계 기준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뭔가 서비스나 상품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못 받는 이유가 이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회계 기준 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 많이 유통이 되겠죠.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텐데 아직 그런 기준이. 근데 뭐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정도라면 네. 만약에 본격 들어올 정도면 이미 많이 올라갔겠죠, 그죠? 이제 더 올라가죠. 이제 그때는. 네네네. 자, 그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ICO가 네. 화이트 페이퍼나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코인 투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현재 밸류는 당연히 불확실한 거고 네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돼봐야 아는 건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잘 될 거냐라고 하는 건 퀘스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아,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옛날 근본이제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현재의 밸류를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션하고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미래 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주식 시간에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거랑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많은 차이점은 있어요. 투자자 입장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 입장 이거를 STO를 하는 기업 입장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도요. 우리가 그렇죠. 주식할 때 퍼가 네. 뭐 10이냐 네. 퍼를 만약에 20만 원, 200만 원 하면 네. 굉장히 그렇죠. 뭐 자기 가치 대비 엄청나게 높인 200만 배로 높인 게 미래의 가치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 IPO를 할 때 그 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쪽 그 STO는 그런 잣대도 없어요. 잣대도 사실은. 없으니까. 네. 아, 네. 뭘 가지고 뭐 몇 배라고 얘기를 할지. 네. 그게 이제 큰 문제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어떤 의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네. 하도 이제 이 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원 토큰이 1불이다. 네. 달러 USD 그렇죠. 1불이다 이런 식으로. 왜 필요하냐면 전자상거래. 네. 그러면 전자상거래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하면 아까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거 화폐로서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하는 업체에서 생각해 보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근간으로 해서 물건값을 받으면 네. 이걸 가치를 일정하게 만들면 네네.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유혹을 많이 받죠. 음. 또 한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팔겠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팔겠다라고 하면
사실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건 암호화폐끼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달러로 바꿔주는 그 코인이 뭐냐면 그 US 코인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더라고 하는 네. 코인이에요. 이제 테더는 내가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느 은행을 가든 네. 내가 이제 이 테더를 1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1달러를 주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 근데 이 테더를 발행한 데가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꽝이죠. 당연히. 네, 지금 어디가 이런 식으로 뭔가 테더라는 그 이 코인이 따로 있어요. 코 있습니까? 그거를. 예. 그게 이제 한 몇 달 작년에 네. 그 갑자기 이게 1달러짜리가 0.85까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네. 왜냐면 네. 그때 왜 내려갔냐면 이게 안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나중엔 다시 지금은 1.02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스텝을 한 건데 네. 이 테더 같은 그 US 코인으로 US 달러로 바꿔주는 그런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공신력인 기관들이 많이 개입이 돼야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신력이라면 돈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테더 같은 거를 발행하는 기관은 네. 그러면 어떤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이제 내가 테더가 있고 네, 달러가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바꿀 때 수수료를 받죠. 아, 수수료. 네. 아. 그거 수수료 받는 거죠. 아, 네. 사실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 괜찮은 시장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규모 수수료가 0.01%라도 이거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네. 환전이네요, 환전. 환전이죠. 환전소죠. 환전소네요. 네, 네. 자, 테라의 시장성 이분은 이제 티몬 티몬의 창업자였잖아요. 창업자인데 티몬 정리를 하시고 그렇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테라라고 하는 어. 그 코인을 만들으셨어요. 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랑 다르게 전자상거래에서 이 암호화폐를 받겠다. 네. 테라 머니를 받겠다. 아. 라고 이제 아. 딱 오픈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아니, 전자상거래를 하면 네. 자기가 본인이 매각한 티몬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본인이 티몬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네, 네. 이 어필리테이트 또는 이제 오케이.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그런 아. 그 이커머스에서 네. 테라 머니를 사용하게끔 하겠다라고 오케이.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그걸로 ICO를 하신 겁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를 하고 네, 있고 ICO는 아직 안 하고 아직 안 있어요. 했고.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그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채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거래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안정적이 되려면 이제 돈이 왕창 많아서 이걸 뭐 100원짜리 뭔가를 갖다 주면 테라를 갖다 주면 100원을 거실러 주는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그 테더랑 달리 테더는 은행에 이걸 갖다 주면 네. 이걸 이제 바꿔줘요. 네. 이제 은행에다 돈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제 테라는 알고리즘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테라라고 하는 코인이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걸 스테이블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ICO 상에 나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네. 근데 뭐 이게 뭐 떨어질 때 산다 그랬는데 네. 엄청 많이 폭락해 버리면 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네.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네, 거고 네. 아직까지 이제 저게 구현된 사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STO나 스테이블 코인이건 네. 테라건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의 어떤 그 실물 자산이랑 뭔가 이렇게 암호화폐하고 그렇죠. 네. 뭔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하려는 노력 그런 중에 신호가 하나. 네. 계속해서 일어날 것 나오고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일어 세우려면 지난번 그 전같이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네네. 그런 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가격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거 뭐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는 아이디어지만 이 암호화폐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그렇죠. 네. 본질적인 가져야 되는 거고.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는 네. 뭐 아까 말한 뎁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렇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야 네. 되고 그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또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 이제 어차피 그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네. 내용도 올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네. 그 포인트가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고 몇 개 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십 개 되죠 수십 지금. 개. 엄청나게 네. 많아요 네네네. 사실. 근데 그게 지금 뭐 커다란 규제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많이 털리기도 하고 지금. 예,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모럴 헬처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없는데 막 팔거나 사고 팔고 네. 화폐 자체가. 근데 막 자전거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볼륨 올리고 네. 뭐 이런 류의 거는 이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만약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 네. 뭐 전부 다 네네네.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좀 더 많은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거의 이제 오픈해놓고 거래가 없는 데도 많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데는 막아야 되지 사실. 음.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좀 정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규제가 있어서 절대로 뭐 이런 뭐 자전거라든가 또는 없는데 막 그 서로 상호간의 거래를 만들게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거는 이제 범죄 행위로 이제 만들어놔야죠. 그걸. 그래야 개인이 안심하고 이제 가서 뭐 이게 털리지도 그렇죠. 않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보안도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게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지금 금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규제라든지 책임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저는 없는 상태에서. 규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하고 네. 같이 간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거든요. 규제를 풀어줘야 암호화폐 시장이 간다 또는 블록체인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규제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이 블록체인 시장이 이게 그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규제를 만약에 풀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믿고 이제 투자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 여건을 조성하는 규제, 예, 뭐 그거는 당연히 책임감의 부여, 예.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일 거다라고. 네네네. 자 이제 우리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기 전에 우리 암호화폐 얘기했으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이건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예.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결국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네. 올해는 지금까지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어서 뭐 이게 두리뭉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뭐 퍼블릭 블록체인 업체가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살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포커싱을 해야 되고 네.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거는 네. 앱을 많이 수용을 해서 네. 그거를 잘 활성화 시켜가지고 다양한 사용자들과 그거로 나오는 뭐 레베뉴 같은 것들이 많아져야 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그들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길과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 정부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활용되고 또 민간기관까지 합쳐서 이 컨소시엄으로 되고자 하는 이런 컨소시엄을 발견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는 트랜잭션 처리를 해주는 그 기능에 이제 포커싱을 하게 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누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 결국 이제 플랫폼 싸움인 것 같은데. 플랫폼 네. 싸움이에요. 예. 플랫폼 싸움이지만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그러면 더 앞으로 경쟁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제 조류를 보면 굉장히 그 이제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비트코인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테더 같은 것도 또 그런 류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코어를 가지고 또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어요. 네. 또 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만든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뭐가 됐든 자기들이 어떤 그 서비스 주는 덱들의 어떤 활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활성화를 깨하기 위한 어떠한 덱들이 과연 블록체인에서 활성화될 거냐 하는 거는 빅 퀘션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앱들은 어디랑 경쟁할 거냐면 스마트폰이나 또는 PC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기존의 앱들. 기존의 앱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나도 블록체인을 하지만 블록체인 앱을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죠, 당연히. 나 하나도 안 쓰는데 뭐 쓰시는데요? 블록체인 앱 뭐 쓰세요? 지금 이제 이 칼로리 코인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네. 걸으면 네. 내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걸음거리에 따라서 코인이 생겨요. 네. 그럼 이제 그 코인 가지고 뭐 딴 거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코인 그런 앱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런 앱을 이제 많이 쓰긴 한데 네. 그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코인을 준다는 거 말고는 기존 코인도 뭐 점수를 막 하고 뭐 삼성 헬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여러 개 해서 뭐 100만 명 해가지고 뭐 너는 몇 등이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뭔가 본연의 뭔가 밸류를 애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사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밸류가 애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서 포인트를 하는 그런 제도 그런 것과 암호화폐를 가지고 밸류 애드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하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이슈부터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파트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토큰 경제. 그 커뮤니티에서 토큰을 어떤 식으로 사고 팔고 하게 만들 거냐 또는 보유하고 또 그거를 더 획득하고 이제 그런 이슈가 올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도메인이건 간에 그렇게 토큰 이코노미가 뭔가 형성이 되는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성공하고 거기가 주류가 되겠다. 그렇죠. 지금은 어딜지 모르는 거고 현재까지. 지금은 이제 누가 그게인지 모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아주 큰 다른 차이점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쓰는 이 앱들과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굉장히 그 이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밸류를 창출할 거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저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 앱하고 다른 것이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뭔가 내가 참여하면 뭐 그 기여한 거에 따라서 토큰으로 뭔가 그것을 내가 보상을 받고 그래서 뭔가 그것이 더 같이 더 추는 높아지고 하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과연 보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한테 그렇죠. 그 디시전을 끌어낼 만큼 그런 거냐. 그죠? 그리고 이게 뭐 보상은 준다 그러지만 느려. 내가 기존에 쓰던 거다. 내가 에버트보다 느려. 이게 D 에버트 생겼는데 느려. 그럼 안 써. 에버트 쓰게 지금. 그다음에 또 가치가 별로 없어. 뭐 그렇죠. 해봐야. 뭐 10만 포인트를 만들어 봐야 뭐 커피 한 잔밖에 안 줘. 이러면 안 쓰는 죠. 뭔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실 때 컨소시엄도 말씀하셨잖아요. 컨소시엄에 이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퍼블릭 쪽도 이것이 물론 아마존이나 우버나 물론 그런 쪽에서 보면 이것이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알려진 서비스가 이런 것을 뭔가 자기네가 적용해 가지고 확 나간다면 그렇다면 뭔가 그것이 토큰 이코노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탈중앙화. 근데 대기업이 필요하죠. 그러면 탈중앙화 말고 중앙화도 아니고 탈중앙화도 아니고 그 중간 뭐냐 개념이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참여할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저기 많이 안정되게 되면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인한 그런 그 토큰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했었던 모든 포인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그게 그런 드리밍을 가지고 지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하는 거죠. 정말 지금 우리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라든지 포인트 쪽 경제만 포인트 관련된 그 시장만 퍼블릭 블록체인이 커버해 주더라도 굉장히 퍼블릭 블록체인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암호화폐 가격이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올해의 전망이지만 공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금 이제 포인트, 마일리지 물론 그거 외에도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시장을 퍼블릭 블록체인 앞으로 이것을
이게 대체하려 보십니까? 할 겁니다. 할 거라 보세요? 네. 한 몇 년 뒤쯤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봅니다. 4년 뒤에.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IT를 이렇게 쭉 해온 결과로 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막 거품이 있었던 그런 그 IT 기술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네. 거품이 있었던 그 IT 기술은. 아,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IT 기술은요. 이거는 뭐 오래 못 가요. 네네네,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그 이제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같은 거 거품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오래 가요. 네. ERP도 엄청 거품이 있었죠. AI도 있었죠. 그렇죠. AI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품이 있다는 얘기는 아. 사람을 그 자체를 보는 가치가 허황되게 크다는 거지. 네. 가치가 없으면 아예 거품이 안 생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거품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오케이. 이게 사회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이제 4, 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네네. 클라우드 사실은 거꾸로 보면 2010년부터 막 클라우드 얘기를 했는데 사실 7년, 8년 지나니까 이제야 겨우 이제 네. 그 클라우드를 가야 되겠네라고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죠. 네. 블록체인도 유사한 길을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얘기 좀 해보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지금 그 네. IBM이 지금 뭔가 주관되고 있는 하이퍼레저. 예. 이것이 뭐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되고 이제 있는 하이퍼레저가 네. 굉장히 빠르게 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 하이퍼레저 안에 보면 네.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한 개가 아니라 네. 10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그동안 코다도 써보고 뭐 퍼블릭 블록체인 애들이 하는 거를 또 써보기도 하고 하이퍼레저도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제일 레퍼런스가 많은 게 이제 하이퍼레저죠. 네. 이제 하이퍼레저가 이제 거의 이제 스탠다드에 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 있나요? 예, 국내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예. 지금 하이퍼레저는 제 생각에는 SI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공인 기관에서나 또 이렇게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게 이제 뭐 RFP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계약 제안서를 써서 뭐 당첨돼서 이제 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하이퍼레저가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은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모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은 그냥 RFP 써가지고 이거 과제할 테니까 뭐 제안서 내세요 해가지고 하는 SI식으로 아, 네네. 그런 갈 가능성이 아주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레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던 R3 코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R3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고 네. 코다는 R3에서 개발한 블록체인의 이제 이름인데 네.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름인데 주로 이제 은행에서 많이 썼어요. 네. 예, 은행에서 R3 코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이로트를 했는데 그 파이로트를 가지고 실제 그 서비스를 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요? 느려서? 아니면 뭐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여러 컨소시엄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제 뱅크 사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네, 뱅크 사인. 네. 이 뱅크 사인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사실.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게 그 블록체인의 이슈냐, 아니면 구현의 이슈냐, 마케팅의 이슈냐, 네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데 R3 코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걸 했지만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죠. 네네. 그래서 R3 코다는 은행권에서 지금 조금씩 하이퍼레저의 그 시장을 많이 빼앗겨가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하이퍼레저가 개별 은행들이 뭔가 하고 있나 이제 하나 보죠, 이제. 이제 이 하이퍼레저의 이슈가 뭐냐면 네. 한 은행 가지고 하기에는 내부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구조상으로. 그래서 여러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이퍼레저가 상당히 좋은 그 플랫폼인데 한 회사가 하려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한 회사가
그런 유사한 걸 하려면 이제 새로 나온 그 아마존에 네. QLDB라는 게 있어요. 네네. 퀀텀 레저 데이터베이스인데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QLDB란 거는 어떤 회사들한테 QLDB가 이게 이제 유리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컨소시엄이 아니고 네. 한 회사 안에 네. 회사 안에도 모자 굉장히 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그 추적을 해야 되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뭐 누가 뭐 이력 관리. 이력 관리. 네네네. 사실 이력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제 QLDB입니다. 근데 요거는 서로를 신뢰한다는 바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회사에서 네. 가짜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보증이 네. 있는 경우에는 QLDB가 좋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에서 서로 데이터를 쉐어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이거는 프라이빗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QLDB는 여러 회사가 쓰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한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 인풋을 신뢰한다는 그런 보증하에 가정하에 이제 그 아이템 추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QLDB 같은 것들이 그럼 이게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이제 QLDB 같은 네.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련된 네. 서비스들이 네. AWS뿐만 아니라 MS 에즈라든지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걸 또 계속 내놓겠네요. 이런 유의 것들을 내놓을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어. 저게 쉽지 않아요. 아. 왜 쉽지 않냐면 아마존이 저거 만드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걸 막 네네. 포커싱 하다 보면 네. 암호의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거나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쓰는 거나 똑같은 거다. 네네. 합의만 더 애드가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QLDB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많이 내야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MS나 뭐 오라클이나 또는 뭐 다른 데서도 네.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네.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 이더리움 같은 뭔가를 보고 블록체인을 배웠을 테니까 네. 그런 유의 거를 생각한다고 보면 QLDB 같은 거는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여기 보면 이 표가 있는데요. 네. 네. 이 표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류와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 류가 있는데 네. 자 과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서로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충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딱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 프라이빗. 네. 이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용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길로 가는 거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콘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명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뭘 많이 했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했어요. 음. 정부 쪽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네. 자기네 걸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 할 영역이 아닌데 사실 뭐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은 관리 없을 거라 하는 네. 거고 또 많은 업체가 또 뭘 표방하고 있냐면 하이브리드다. 우리는 뭐 둘 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네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네. 퍼블릭에 포커싱 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필요할 거고요. 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도 나누어서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나누어서 인더스트리별로 좀 이렇게 특화된 그런 블록체인이 퍼블릭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지금도 게임 산업 위주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요. 금융에 포커싱 되어 있는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이렇게 포커싱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내가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많은 피처들과 또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보장을 하는 또 개발하기 쉬운
그런 블록체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IBM 포함해서 여러 기업 컨소시엄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국내에서 만든 이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하이퍼레저 같은 네. 그런 것들도 있긴 있죠. 지금 있는데 좀 앞으로 뭐 그것이 좀 각광받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거는 전부 다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근데 프라이빗. 그거를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 용도로 써주는 예가 몇 번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국내에서 개발해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늦었다고 보는 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안 맞나? 맨날 OS도 그렇고 뭐 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쪽하고는 제가 이제 이쪽에 뭔가 해보려고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업체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만들면 정말 좋다. 근데 이제 그 정부 공사를 따주면 갈 수 있다. R&D 여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R&D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스토리를 정부의 R&D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자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한국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자. 네. 그 플랫폼 같은 거 하이퍼레저 같은 거를 네. 그러면 되죠. 네. 그거 뭐 한 50억에서 100억 투자하면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그 머리까지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네. 올해 이제 R&D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를 쫙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옛날 바다 DB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기억나죠. 이제 그게 이제 에트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유사하게 나왔던 거예요. 솔직히 지금 그런 시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뭐 바다디비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게 한국형이 과연 한국형 만들어가지고 so what? 네. 야, 뭐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 성장해야 될 거죠. 지속 성장. 해서 글로벌로 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런 것이 과연 뭐 있었냐 지금? 뭐 없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네. 그렇게 성공한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글로벌하게 성공한 예가 이제 없으니까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쉽긴 해요. 네. 지금 딱 그 시점인데 그런 R&D 프로젝트가 없다는 게 이제 그랬고 사실은 제가 그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 일을 할 때 그때 이런 과제를 만들었었어요. 네. 국방용 블록체인 플랫폼. 네, 네. 근데 이제 떨어졌죠. 네.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좀 이 퍼블릭 블록체인 쪽은요. 네. 퍼블릭 블록체인 쪽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에 만든 기업들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앞으로 많이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해외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해외도 사실은 이렇게 막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오스라는 것도 좀 여러 번 지금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디베이트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 레벨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상 마케팅,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뎁, 그다음에 개발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쫙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블록체인 플랫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스마트폰 월드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마존 AWS나 뭐 애저라든가 뭐 그다음에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그 위너 텍스 올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독일, 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뭐 이런 다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몇 개나 남을 거냐? 5개 미만일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거가 끼면 다행인데 그런 레벨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큼 성공할 거냐? 지금 뭐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1개,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지금 이제 SI 네. 하듯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국내에서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안 만들더라도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하이퍼레저건 네. 아니 만든 플랫폼으로 이제 SI를 한다면 네. 그런 기업들이 뭐야 뭐 회사로 따졌을 때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계속 지속 성장 가능성, 비전 네. 이런 것들은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SI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고 막 이런지 막 그런데 뭐 블록체인이라서 특별히 뭐 어떤 뭐가 있는 건지 네. 블록체인 SI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 네. 저는 그렇게 좋게 못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이 SI 업체들이 정부 이제 17년, 18년 이제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놓고 이제 구현을 했어요. 네. 물론 다 미쳤죠. 왜냐하면 이제 들어간 어. 인건비 대비 네. 이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니까 네. 사실 과제 하나에 뭐 7억, 8억 그래요. 네. 근데 뭐 몇십만 멤버스가 들어가요 거기. 그러니까 남을 수가 없는 장사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그런 공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과기처 단가 스타일로. 네. 아직도 아직도 야. 이제 그렇죠. 예, 뭐 말은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체의 컨소시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 역시 SI 쪽 성이기 때문에 이쪽 월드는 그러니까 하이퍼레저 월드에서 뭔가 구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여러 인재들이 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잘 안 갈 것 같아서요. 안 가려고 그러죠. 네, 안 가면 네. 또 그 시장이 그렇게 또 막 엄청나게 또 뭐야 네. 발전될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이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밝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 자신도 네. 밝게 보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많이 해놨어요. 중앙 집중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금융 쪽에도 다른 나라는 이제 뭐 그런 걸 할까 그러는데 이미 다 정산 시스템이고 세틀먼트고 뭐 다 돼 있어요. 네네. 모든 게. 네. 다른 분야도 보면 다 이미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를 찾기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 퍼블릭 블록체인 쪽은 좋은 면은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 경쟁이 타이트한 거 그런 네네. 거는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퍼블릭은 완전 all or nothing 게임이 될 수 있고 네. 프라이빗은 근근히 먹고 사는. 그거 막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네. 그렇게밖에 예측을 못 하겠어요. 네네. 네. 좀 패시미스틱한 네. 예측이지만. 이 프라이빗 쪽에서 뭔가 그걸 서비스하고 연동해 가지고 뭔가 해주고 나서 땡치는 게 아니라 유지부 수율로 땡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서비스 운영 같은 걸 대행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운영 없을까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뭐 하나 죽어도 그냥 계속 돌아가긴 해요, 사실. 네네. 그러나 운영이 필요 없지는 않아요. 운영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업체하고 뭐 발주하는 그런 컨소시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면 좋죠. 근데 또 우리나라 항상 또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 운영에 대한 계약 자체도 경쟁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참 이게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말씀 않죠. 들어보니까 네. 블록체인 뭐야 아까 암호화폐도 그렇고 네. 퍼블릭 블록체인 사업도 그렇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도 그렇고 이제 사업의 주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올라 나튼 게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은 탈중앙으로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대기업이 해가지고 뭔가 크게. 크게 하고 네. 아니면 토큰 이코노미가 진짜 어디선가 나오면 그렇죠. 그죠? 크게 해야 됩니다.